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수능을 보시느라고 우리 전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지난 3년간 수능을 보시느라, 공부하느라 우리 학생들 노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자, 살다 보면은 내가 공부한 영역만큼 잘 그 노력만큼 점수가 나온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점수가 나온 학생들한테는 정말 기쁨의, 환대의 축하를 드리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한테도 너무 실망과 좌절하지 마시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수능만이 아니라 내가 2, 3수를 했는데도 수능으로서 결론이 안 난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있는데 그게 잡히질 않는다. 그렇다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수능 외에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플랜 B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 강의를 연달아서 말씀을 짧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공유해서 보시죠. 그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2024년도 내년에 바뀌는 그 평가 방법과 다 된 생계부, 이미 다 내가 열심히 잘했건 끝마무리를 맺지 못했건 이미 어쨌든 우리 재수생, 고3 학생들, 또 삼수생들을 보면 생계부가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끝난 생계부로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교교 학점제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같이 들어가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요점만 말씀드리면 예전 창체 활동에서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든 전공에 대한 내용들을 입학사항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요소가 바로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교과 성적도 국영투사가만 잘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은 우리가 지금 너무 이제 생계부가 조금 오래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도 없을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국어 시간에 진로 선택 과목은 실용국어, 심화국어 이런 국어들이 있는데 실용국어를 한번 읽어봐 드리면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및 직업,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의사, 신경정치가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실용국어를 접했을 때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하면 되냐? 내가 생각하는 정밀한 타겟팅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겠죠. 어린아이들의 예방의학 신경정신의 예방 소아들의 의학을 하는 닥터가 되는 게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내 어떤 꿈이다 그러면 실용 국어 시간에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효과적으로 왜? 직업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게 진로선택 과목 실용 국어의 목적이니까. 국영수사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학년 때부터 진로선택 과목 또 강남권 일반고에서 또 등록고 자사고에서는 이미 심화 과목에 깔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어떤 규정과 설명들은 제가 이미 긴 강의에서 찍어놨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짧게 우리 수능으로 지금 굉장히 고생 많이 한 수험생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를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재수생이나 또 검정고시 학생이나 일반고 학생들이나 우리가 뭐 자사고나 여러 국제고나 영재고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가 어떤 국제 정치 외교의 어떤 무대에 들어가서 내가 훌륭한 외교관이 되겠다. 그 학생들은 실용 국어 시간에 어떤 걸 하면 될까요? 프로젝트를 진로대 과목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정밀한 직업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까 한국을 대표한 내가 어떤 뭐 외무부 장관이 됐다 치면 문화가 다른 무슨 이슬람권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문화가 다른 또 인도권 또 문화가 다른 다른 나라들의 문화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올바르게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과제를 갖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이 실용국어 시간에 내가 보고서를 쓰고 리포트를 쓰고 발제를 했다. 지금 뭐 우리 대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실제로 몇 달 전만 해도 수행평가 기간에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수행평가 시간의 질문의 양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뭔지도, 내가 그 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이 이렇게 중요한데 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엮어서 해야 되는지도, 또 정말 우리가 인서울권, 또 서울대, 연대,
또 우리가 경희대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학교들을 가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차별성을 두고 내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감도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익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꽤 많아요. 그건 아마 지금 그런 카페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기록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재수생들 또 우리 지금 요번 수능이 마음과 같이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한테 권현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이미 돼 있는 생계부를 고칠 수도 없다. 뭐 어떻게 이걸 하겠냐? 여러분들이 방법은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처럼 하나씩 진로 선택 과목 정하고 거기에 관한 프로젝트 하고 발제하고 그것을 심학 과목과 연결시키면서 위계를 쌓으면서 그걸 또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창체 활동과 연결시켜서 생계부에서 여러분들의 다목적인 어떤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노력한, 수고한 여러분들의 과정의 모습들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수능 공부하느라고. 수능 공부하느라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수능 공부해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너무나 좋은 거고 만약 결과가 안 나왔다면 이제 수능 공부는 조금 그만하시고 이 방법을 한번 이제서라도 어떻게 이 방법을 우리가 쓸 수가 있냐, 활용할 수가 있냐. 이미 문구는 생계부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고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넣어야 할 여러분들의 의미들은 아직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의식과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아주 정말 비어있는 생기부가 아니라 자사고, 영재고, 일반고 안에서 그래도 생기부에 문구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학생의 생기부라면 여러분들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저하고 다시 해서 그 능력을 다시 넣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의미가 없었던 생계부가 놀라운 변화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없는 죽은 생계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수생들, 수능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 내가 갈 대학들은 가고 싶은 학과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저 권현 선생님하고 해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면서 새롭게 2024학년도에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전공계열 관련 교과서부터 보겠습니다.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세부평가 내용,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석차 등급 성취도, 요거는 이미 학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학업에 들어가는 게 일반 선택 과목 국영수사가 뿐만이 아니라 전공 진로 과목도 같이 들어간다. 원점수, 평균 편차,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취 수준은 어떠한가? 종합전형에서는 하나만, 국어만, 수학만 독식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성적이 뭐 2.5등급, 뭐 2등급 후반 이렇게 떨어져도 골고루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생계부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과정의 생계부에 있는 학생들도 그 의미를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계부가 잘 의미가 갖춰져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전공 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떤가? 혹자들은 일반 과목은 백분율은 딱딱 떨어지니까 일반 과목만 잘하면 된다. 진로 선택 과목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유명한 유튜브 막 정말 그 조회수가 많이 넘고 2천이 넘는 2만이 넘는 그 유튜브를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일반 선택 과목만 잘하면 된다. 왜?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나오니까 추상적이야.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잘 해봤자 필요 없고 1학년 때만 공부를 잘하면 된대요. 아마 그거 찍으신 분들 그 유튜브 지우지 않으셨으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2024학년도 평가 기준을 보면 일반 선택 과목도 중요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 더 중요합니다. 왜? 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있었던 나의 진로에 관한 역량을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수도 중요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의 내용과 프로젝트 핵심과 의미와 그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했다면
역으로 쓰여져 있는 아무튼 깡통 생기부가 아니라면 줄눈자 까먹도 했을 것이고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하지 못해서 그렇지 뭔가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국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강연에서 봤을 때 깡통 생기부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다시 의미를 해석해서 넣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고요.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에 피부에 닿아야 그게 어떤 건지 1차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면 내가 의대를 가는 학생의 생기부인데 우리가 과학과제 연구라는 게 있었어 이 학생은. 근데 없는 학교도 태반이죠. 과학과제 연구 같은 경우는 뭐 분자생물학적, 생물학적 연구에 관심이 많아 자신도 해당 진로를 전공하길 희망하고 다른 조원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설명하며 단백질 합성 실험과 같은 과제 연구 주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습득한 신주와 사람의 신체 구조를 유사성 같은 지식을 조원들과 공유하며 이렇게 이제 그 의대에 관련돼 있고 생물학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어떡하냐? 이 학생이 우리가 의대 간 학생의 영어 독해와 작문을 한번 볼게요. 영어 독해와 작문은 전혀 의대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했냐? 나만의 월드 리포트 만들기 활동에서 자신의 진로인 바이오의약품 연구원과 연기한 21세기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주제로 백지도의 6개 단위로 표기함, 도표 정보 파악하기 형식의 잘 짜인 글로 접속 부사, 수치 표현을 활용해서 명확히 표현했다. 20년 후 자신의 인터뷰 작성하기 활동에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서 괴테의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 말아를 인용하여 연구에 기울인 노력을 재치있게 표현하고 발표소 활동으로 생존 위기에서의 돌연변이라는 박테리아에 관한 글을 읽고 박테리아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등등등 이렇게 의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영어와 독해 작문 시간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학생도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겠다, 어떤 내가 누구를 어떻게 치료하고 아이들의 신경의 어떤 그 트라우마를 예방의학을 하는 무슨 어떤 의사가 되겠다 정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고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는 갔지만 좋은 의대, 소위 말하는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이런 의대는 합격이 힘들었던 그런 학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생계부는 끝났지만 이거를 어떻게 관점에서 이 생계부를 바라보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없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했었어야 하는 그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그 없는 능력을 지금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 걸로 해서 그 쓰여져 있는 문구가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의미 속에서 다시 재생산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능으로서 결판이 안 나는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갖고 조금 더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은 비인가 국제학교 검정고시 학생들 있죠? 이 학생들은 생기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기부 대체 선식을 이제 만들어서 갈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생기부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백지 상태니까. 그 검정고시 학생들이나 해외고 학생들에 대한 생기부 대체 선식을 만드는 방법. 지금 수능 본 학생들 중에서도 검정고시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새롭게 다시 바뀐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는 따로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 링크를 찾아가시면 더보기에서 뜰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 학생들은. 자, 올해도 수능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오길 권혜연 선생님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